부동산이 정말 끝났을까? 서울에 한 빌라가 있었어요. 2억 5천만 원에 매물로 나갔습니다. 근데 반응이 없었어요. 1개월, 2개월,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결국 1억 8천만 원까지 내려갔어요. 지방의 한 오래된 아파트, 40년을 살 주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자식들이 물려받을 때를 기다렸어요. 근데 아무도 물려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2024년 한 해 우리나라 전체에서 버려진 집이 얼마나 될까요? 200만 채, 200만 채를 넘었어요. 텅 빈 집들, 누구도 안 사는 건물들, 동네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지금 이런 말 많이 들으실 거예요. 부동산이 끝났대. 혹시 이 말 어디서 들어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30년 동안 부동산만 봐온 기자입니다. IMF 때도 직접 봤어요. 그 악몽 같던 외환위기도 이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자주 저한테 물어봐요. 선생님, 이게 진짜 끝인 거 맞나요? 우리 자식들은 집도 못 사는 건가요? 50년을 모아 산 이 집, 이제 휴지 조각이 되는 건 아닐까요? 정말 힘들어하세요. 그 질문들 때문에 저는 3년을 고민했어요. 통계도 봤고요. 데이터도 들었고요. 현장도 계속 다녔어요. 그 과정에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질문이 틀린 거예요. 부동산이 끝났나? 끝나지 않았나? 이건 잘못된 질문이에요.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어떤 부동산이 살아남고 어떤 부동산이 죽을까? 이걸 알아야 해요. 오늘 제가 보여드릴 건 무섭기만 한 얘기도 아니고요. 희망만 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냥 현실입니다. 그 현실 속에서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우리 함께 봅시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이제 정확한 사실을 봅시다. 통계청이 올해 12월에 발표했어요. 대한민국의 인구가 5,100만 명 아래로 떨어졌대요. 그게 뭐 그리 대수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잠깐 생각해 보세요. IMF 때 우리나라가 외환 위기를 맞은 이유가 뭐였어요? 외환이 떨어졌거든요. 돈이 없어졌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 떨어지는 게 뭡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이 떨어진다는 건 뭐를 의미할까요? 한 세대가 지나면 집을 사려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아들도 없고 딸한테 물려주려 하는데 딸도 서울로 갔어요. 지방 도시 40%, 그 도시들이 인구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됐어요. 이건 그냥 뉴스가 아니에요. 당신의 고향입니다. 당신의 조상들이 살던 그 동네예요. 당신의 친척이 남겨둔 그 집입니다. 그 집이 지금 뭐가 되고 있을까요? 빈집이 되고 있어요. 숫자를 봐요. 2023년 168만 채, 2024년 200만 채를 넘겼어요. 2025년 예상 220만 채. 공실이 매년 12% 가까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10채 중에 2채 이상이 아무도 안 사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버려진 집들의 절반이 지방에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20년 전에 지방에 사둔 그 건물 말이에요. 혹은 그 땅, 거기가 지금 뭐가 되어 있을까요?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낡은 거 아닐까요? 옆집은 기울어진 거 아닐까요? 당신이 IMF 이후에 열심히 일해서 모은 그 집, 10년 만에 반으로 떨어진 거 알고 계세요? 서울집도 요즘 어떤가요? 2년 동안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지금은 안 움직여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뭘 의미하냐면 거기 사는 사람도 없고 사는 사람도 없다는 뜻이에요. 거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국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거래가 끊어져 버렸어요. 2023년과 비교하면 매매 거래량이 30% 이상 줄었어요. 집을 팔려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집을 사려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럼 뭐가 일어날까요?
시장이 멈춰버립니다. 시장이 멈추면 집값이 떨어져요. 당신이 가진 자산이 줄어들어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어르신, 제가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당신은 왜 집을 샀어요? 자식 교육비 때문이었어요? 아니면 나중에 팔아서 돈을 벌 생각이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당신 세대 대부분은 다르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노후를 위해서였을 거예요. 30년을 일했어요. 아침 5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왔어요. 자식들 학비 내고 맞벌이해서 집을 샀어요. 이 집만 있으면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나중에 이 집 팔아서 요양원도 가고 자식한테도 물려주고 그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지방의 집값이 이미 반토막이 났어요. 당신이 3억 원에 사둔 시골집 지금 얼마냐고 할까요? 1억 5천만 원? 아니에요. 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사려는 사람이 없거든요. 1억 5천만 원이면 이 정도지. 이건 그냥 이론일 뿐이에요. 실제로는 누구도 연락이 없어요. 매물로 나온 지 1년이 되었어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당신의 자식은 지금 뭐를 하고 있을까요? 서울에서 전셋집을 하고 있어요. 매달 월세를 내야 해요. 당신은 생각해요. 집이라도 팔아서 이 아이 도와주고 싶은데. 근데 팔 수가 없어요. 아무도 안 사니까요. 여기서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요. 당신이 돌아가실 때까지도 이 집을 팔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식이 뭘 하게 될까요? 상속받게 돼요. 당신 자식도 알아요. 엄마 집 팔아야 하는데. 근데 여전히 아무도 안 삽니다. 그럼 자식이 결국 뭘 해야 할까요? 누구든 가져가세요. 그냥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 우리나라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상속 포기까지 늘어났어요. 엄마 아버지가 물려주신 집이 재산이 아니라 짐이 되는 세상이 됐어요. 숫자를 봐요. 2018년 1만 건, 2023년 15만 건, 2024년 20만 건 근처. 상속 포기가 5배 이상 늘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엄마의 집이 자식한테는 짐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의 노후는 팔 수도 없는 집과 함께 있는 거예요. 누구도 관심 없는 집, 가치가 사라진 집과 함께 나이를 먹고 있어요. 혹시 지금 당신이 이 상황은 아닐까요? 그렇다면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지금까지 들으면 뭔가 끝난 것처럼 느껴지죠? 우리 세대는 부동산으로 망했고요. 우리 자식 세대는 집도 못 사고요. 한국의 미래는 이미 정해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반전이 있어요. 인구가 줄어도 올라가는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체 인구는 5,100만 명 아래로 떨어졌어요. 지방은 텅 비고 있어요. 그런데 어딘가는 계속 들어찬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있다는 거죠. 어디일까요? 데이터를 봅시다. 서울의 강남, 강북의 일부 지역. 여기는 여전히 뜨거워요. 강동, 강서, 서초, 강남구 일부. 이 지역들의 집값은 보합세예요. 아니면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왜일까요? 직장이 거기 있거든요. 학교가 거기 있거든요. 사람이 거기 계속 모이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입니다. 첫 번째, 인공지능 산업벨트 구축. 정부가 2025년부터 진짜로 추진하는 거예요. 서울, 대전, 부산, 대구에 AI 허브를 만든대요. SK텔레콤, 삼성, LG가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데요. 그럼 뭐가 될까요? 사람이 모여요. 젊은 인재들이 몰려가요. 직장이 생기면 집을 사려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교통망 완전 확충. 신분당선 연장, 경의중앙선 확장, 인천 메트로 개발. 교통이 편해지는 지역은 뭐가 될까요? 지금 안 좋은 동네가 5년 안에 괜찮은 동네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신도시 개발 다시 시작. 정부가 재건축 신도시 개발을 다시 시작했어요. 인천, 경기도 일부 지역에 큰 아파트 단지가 들어간대요. 아직도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신도시 근처 땅값은 지난 6개월 동안 평균 7% 올랐어요. 결론이 뭡니까? 인구가 줄어도 사람이 모이는 곳에 부동산은 올라가요. 그 지역은 여전히 자산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안 모이는 곳은 그건 더 이상 자산이 아니에요. 당신이 3년 전에 지방에 사둔 그 집? 거기 지금 누가 사나요? 학교 폐교됐나요? 병원 문 닫았나요? 그럼 그 집은 자산이 아니에요. 그건 짐이에요. 이제 데이터로 미래를 그려봅시다. 우리가 이미 본 사실들이에요. 지난 20년간 부동산 가치는 입지에 따라 정말 달라졌어요. 강남역 5분 거리 값이 3배 올랐어요. 시골 읍면 지역 값이 반으로 떨어졌어요. 이건 운이 아니에요. 법칙이에요. 그리고 지금부터 이 법칙은 더욱 심해질 거예요. 첫 번째 핫한 지역들 AI 산업벨트 서울 강남 강동 일부 대전 유성구 카이스트 근처죠. 부산 해운대 대구 달서구 이 지역들의 IT 회사가 우르르 몰려가요. 월급 5천만원 6천만원 받는 젊은 인재들이 몰려가요. 그들이 집을 사려고 할 때 그 지역 부동산은 올라가는 거죠. 아직도 충분히 낮은 지역이 많거든요. 두 번째 핫한 지역들 신교통 허브 인천 송도 청라 신공항 철도 되는 곳 경기 일산 분당 신분당선 연장되는 곳 수원 영통 경의 중앙선 확장되는 곳 교통이 개선되면 뭐가 생길까요? 지금 30분대 출근이 50분 지역이 변해요. 50분 지역이 30분 지역이 돼요. 그럼 버스 정류장 5분 거리인 평범한 빌라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신분당선이 연장된 지역들 봤어요. 평균적으로 땅값이 40% 올랐어요. 고작 3년 만에요. 세 번째 핫한 지역들 재건축 신도시 인천 계양구 대규모 개발되는 중 경기 이천 용인 GTX 연선 하남 남양주 뉴타운 프로젝트 이 지역들은 지금 어떨까요? 시골 같은 외곽이지 이렇게 봐요. 그런데 5년 후에는 새 아파트가 들어서고요. 지하철역도 생기고요. 상가도 들어서요. 집값이 2배, 3배 올라가요. 옛날 강남역 주변도 밭이었어요. 역도 없었고요. 길도 좁았고요. 그런데 역이 생기고 도로가 생기고 건물이 들어서니까요. 지금의 강남역 주변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 뭐예요? 미래에 요즘 강남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지금은 외곽으로 보이는 그곳이에요. 아직도 팔리는 지역이에요. 거래가 있는 지역이에요. 사람이 모이는 지역이에요. 반면에요. 인구가 쭉 줄어드는 지방 읍면 지역의 집은 팔리지 않아요. 거래가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여기가 핵심이에요. 이제 정리해 봅시다. 당신이 물었던 질문으로 돌아가요. 부동산이 정말 끝났나요? 대답은 이겁니다. 끝난 부동산도 있고 지금부터 시작하는 부동산도 있어요. 인구가 줄어도 방향을 아는 사람은 살아남아요. 당신의 고향 시골에 사둔 집, 그건 더 이상 자산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AI 산업벨트 근처에 오피스텔, 신도시 근처에 미분양 아파트, 교통 허브가 될 지역의 땅, 그건 여전히 기회가 있어요. 다 끝났다고 절망하는 것도 틀렸고요. 모든 게 살아난다고 낙관하는 것도 틀렸어요. 정확히 봐야 해요. 어디에 사람이 모일까? 어디에 일자리가 생길까? 어디에 정부가 투자할까?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살아남아요. 당신이 30년을 일해서 모은 그 자산, 그걸 제대로 지키려면 지금부터 판단하세요. 이 집이 정말 내 노후를 책임져 줄 자산인가? 냉정하게 묻고요. 냉정하게 판단하고요. 냉정하게 행동하세요.
그게 당신의 자식 세대를 보호하는 방법이에요. 부동산이 끝난 게 아니라요. 어떤 부동산이 사는지를 아는 시대가 온 거예요. 당신은 IMF도 봤어요. 외환 위기도 봤어요. 그 위기 속에서도 정부는 길을 만들었고요. 사람들은 버텼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위기는 선택의 문제예요. 정보를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 판단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 그 차이가 10년 후 당신의 자산을 결정해요. 저는 30년을 이 일을 했어요. 부동산 기자로 살면서요. 수천 명의 사람들을 만났어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들은 남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유행을 따르지 않았어요. 대신 데이터를 봤어요. 지도를 펼쳤어요. 저 지역은 왜 사람이 모일까? 저 지역은 왜 사람이 떠날까? 계속 물었어요. 그 질문에 계속 답했어요. 그리고 실행했어요. 저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그 사람들 중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2008년 금융위기 때요. 서울 외곽에 땅을 사둔 어르신이 계세요. 당시에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 양반 미쳤다. 왜 시골에 돈을 써? 10년이 지났어요. 그 땅 주변에 지하철역이 생겼어요. 그 어르신이 가진 땅 5배가 됐어요. 또 다른 어르신은요. 2010년에 인천 외곽에 아파트를 사셨어요. 당시에 또 뭐라고 했을까요? 뭐 하는 짓이냐고. 왜 저기가? 그 어르신은 신공항 개발 계획을 보셨던 거예요. 15년이 지났어요. 그 아파트? 3배 이상 올랐어요. 그들이 특별한 사람들이었나요? 아니에요. 그냥 앞을 본 사람들이었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AI 산업벨트 계획이 나와 있어요. 신도시 개발 청사진이 나와 있어요. 이 정보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10년 후는 완전히 달라요. 한국 부동산의 진짜 미래. 저는 계속해서요. 그 데이터를 모을 거고요. 현장을 다닐 거고요. 그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혹시 당신이 매주 저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요?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요. 저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는 신호가 돼요. 당신의 가족을 위해, 당신의 자식 세대를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더 노력하겠어요. 당신이 우리의 시청자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함께해요. 우리는 이 위기를 함께 봐요. 우리는 함께 살아남을 거예요. 이제 당신이 가져야 할 질문이 생겼어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 뭘 해야 하나? 당신이 지방에 가지고 있는 집 팔아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당신의 자식이 서울에서 전세를 살고 있어요. 자식이 집을 사도록 도와줄 때가 온 건 아닐까요? 강남을 사줄까? 외곽을 사줄까? 신도시를 사줄까? 선생님, 지금 진짜로 집을 사도 되나요? 선생님, 지금 집을 팔면 손해 안 나나요? 이런 질문들이 계속 들어와요. 이 질문들의 대답은 간단하지 않아요. 당신의 상황에 따라, 당신의 자산에 따라, 당신의 가족 계획에 따라 모두 달라져요. 그래서요, 다음 주 영상에서는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나의 상황별 부동산 선택 가이드. 이걸 공개합니다. 마이너스 지방에 집이 있는 분들을 위해. 팔까? 말까? 마이너스 자식이 독립해야 하는 분들을 위해. 어디에 사게 할까? 마이너스 은퇴를 앞둔 분들을 위해. 노후 자산을 어떻게 준비할까? 마이너스 한 푼이라도 절약해야 하는 분들을 위해.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 이 모든 질문에 구체적인 데이터와 함께 대답해 드릴 거예요. 당신이 놓칠 수 없는 영상이에요. 지금 알림 설정을 해두세요. 왜냐하면요, 이 정보는 한국에서 가장 정확한 정보이거든요. 정부 통계, 실거래 데이터, 현장 취재 모두를 담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한국 부동산이 완전히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그들은 극단적이에요. 현실이 아니에요. 데이터가 아니에요.
대신 어디가 죽고 어디가 산다는 현실을 봐야 해요. 그 현실 속에서 당신의 미래를 그려야 해요. 우리는 함께 그 길을 걸을 거예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그때는 더욱 구체적인 답을 가지고 올 테니까요. 지금 구독, 알림 설정하고 다음 영상을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2024년 통계청 한국감정원 부동산원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모든 수치와 데이터는 공개 통계입니다. 개인차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마이너스